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이 8에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이 상향식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소비자 물가 단기 흐름을 예측한 결과 7월 2.6%로 반등했던 상승률은 8월 2%대 초반, 9월 2% 내외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테오젠은 미국에서 히알루로니다제 ALT-B4의 물질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일 ALT-B4의 제조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 등록 결정을 받은 것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로부터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스테키마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스테키마의 이번 품목 허가는 탄상형 건성과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등 오리지널 의약품의 주요 적응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원달러 하락 영향으로 항공사 주가가 장 초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원달러 하락으로 하반기 항공사의 연료비는 기존 예상치보다 2%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비용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감소하는 효과입니다.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용 감소 효과는 3분기보다 4분기에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현선물 모두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5개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은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최근에 미국 FDA로부터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승인 당일에는 그다지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또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당일 정배열에 맞붙어서 움직이다가 점차 차트 역시 정배열 기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주가는 5%대 급등하면서 다시 또 최고가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들은 액침 냉각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는 4분기에 출시될 차세대 AI 반도체부터 액체 냉각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핫칩 2024에서 기존 공냉식에서 액체 냉각을 더한 새로운 냉각 방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냉각 방식의 전력 소비를 최대 28%대까지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부각을 받는 종은 바로 KN솔입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23%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KN솔의 경우에는 서브머사와 협력을 해서 국내 이머징 쿨링 시장에 진출한 액침 냉각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인성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기업 역시도 액침 냉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상용화를 하면서 데이터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비대면 진료 시장 역시도 괜찮습니다. 보험 수가 연동 관리 등 토탈 솔루션 역시도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렌텍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대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통열쇠를 바탕으로 해서 열폭주 화재 등을 전이 안정선 시험 등을 획득한 점이 큰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자, 마지막 단에 위치한 삼성공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가장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슈가 떠오르면 가장 크게 주가가 탄력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도 14%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5개 종목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M증권 이청원 PB입니다. 네, 간밤에 금요일날 미 증시가 괜찮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와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역시 국장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아침에 갭 띄웠다가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PB님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나 뭐 또 특징주까지 해서 리뷰 좀 예. 한번 이어주시죠. 개인적으로 시장은 이제 아쉬운 거죠. 안타깝기도 하고 지난주에 잭슨 홀 미팅이 마무리되고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우리가 시장이 환호할 만한 어떠한 변수가 있었고 미 증시는 거기에 대한 화답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역시나 또 이렇게 밀립니다. 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심 궁금했어요. 우리가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미 증시가 좋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주말에 데이터를 조금 추출을 해가지고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 직접 구해봤습니다. 최근에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는 따로 다루는 것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에 제가 띄워두었는데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해 상관계수를 한번 쭉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우는 0.39, 나스닥은 0.34, S&P 500은 0.39,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35밖에 안 나와요.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고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두 변수는 정의 관계,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역의 관계이고 0에 가까워지면 두 변수는 독립 변수라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0.6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어디도 값이 충족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와 미 증시는 철저하게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샘플의 기간을 더 줄여봤어요. 8월 같은 경우는 증시에 엄청난 충격이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증시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것도 지금 안 나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코스피 지수와 0.61 정말 매우 조금의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일 뿐 기타 변수는 여전히 디커플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2% 이상 움직였을 때 예를 들면은 미증시 뭐 나스닥이든 필라델피아 지수든 2% 이상 오르거나 2% 이상 빠졌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모멘텀이 있었다는 거겠죠. 네. 그 흐름을 받아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봤는데 그것도 지금 값이 안 나와요. 이게 의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미증시는 지금 우리 증시와 남인 거예요. 우리가 굳이 미증시 새벽에 우연히 눈을 떴는데 미증시가 안 좋다고 해서 그때부터 잠 못 자거나 미증시가 좋다고 해서 와 오늘 두 발 뻗고 자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미증시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고려하기보다는 정말 철저하게 지금 적어도 올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시 내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 혹은 산업, 섹터 그리고 종목 여기에 철저히 맞춰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에 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까지 상관관계가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가는 괜찮을지언정 종가 기준으로는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시가의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역시나 좋은 전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고스란히 지금 나옵니다.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내일 시가에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진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해서는 상관계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2700포인트 내외에서 계속해서 주가는 혹은 시장은 박스권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눈에 가장 들어오는 건 역시나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가 오늘 시가부터 특히 ST판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신고가가 나왔고요. 바이넥스, ABA 바이오 사실상 유한양행까지 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플랫폼을 갖춘 기업들은 역시나 오릅니다. 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기업들이 신고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우 괜찮은 혹은 기대감이 큰데 신고가가 이제 나와버린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은 제약바이오는 오늘부로 약간 스탑을 하자. 그런 이야기까지 저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상관계수 느낌 체감상 하락할 때는 커플링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상승할 때만 커플링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국내 증시 오늘 어제부터 금요일부터죠. 2,95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오늘 4,600억의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좀 매수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급락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뭐 K 증시에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도 참 감사하게 감지덕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지금 환율에 따라서 증시의 종목들이 좀 많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8월 들어서 환율이 굉장히 강세로 지금 돌아서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결국은 금리 인하가 유력하게 진행이 됨에 따라서 달러의 약세로 결국 원화의 강세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하락하는 섹터들을 살펴보면 IT 섹터 단에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이렇게 환율이 국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약세를 보일 때 그동안에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죠. 지금 조선주들도 뭐 지난주부터 좀 조정이 목요일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오늘 IT 섹터도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화장품도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주를 찾는 부분도 있지만 금리 인하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이 지금 강세로 돌아서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좀 부정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섹터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반대급부로 이제 이 환율의 강세의 어떤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이 또 계속해서 오늘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장입니다.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보면 오늘 그 신규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였죠. CDMO 쪽에서의 뭐 ENCell이라는 종목이 상장 이후에 급락 나왔다가 오늘 지금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한양행이 오늘 만약 고점을 좀 갱신하지 못했다면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한양행이 지금 오늘 전고점을 또 돌파를 시키면서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종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고점을 경신을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고가 간 종목들 물론 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딱히 대안이 안 보여요. 뭔가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좀 부재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봐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 제약 바이오는 어쨌거나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그 외에 시장의 지수를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네. 사실상 반도체가 움직이거나 그게 아니죠. 제약 바이오는 우선 잘 가요. 2차 전지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나름대로 괜찮지만 전통적인 소재 쪽은 안 가요. 그리고 조선, 철강, 뭐 또 방산 같은 경우까지 지금은 약간 힘이 안 좋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9월에 금리 인하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것과는 또 다른 양상을 띱니다. 새롭게 통화 정책이 생겨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권력이 바뀌면 기존의 권력에 붙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새로운 통화 정책에 따라 새로운 섹터가 저는 출현할 거라고 봅니다. 그 시기는 이번 달은 우선 아니겠죠. 9월이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시장은 나름대로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9월에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가장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덩치가 큰 섹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어디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그 시점에 나오는 섹터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그 섹터를 딱 봐야 돼요. 그게 어디가 될까? 사실
내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래도 반도체거든요. 네. 3분기 기준으로 그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엔비디아의 납품이 분명히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점은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위주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조정 또한 반도체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예, 그게 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잘 나오면 네네. 반도체는 살겠죠. 네. 특히 AI 쪽은 살겠죠. 만약에 안 나온다면 더 빠지긴 빠지겠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감은 꽤나 크다라고 하는 제가 그런 리포트를 지금 많이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8월 28일, 그 다음에 9월에 금리 인하, 그 시점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섹터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우선은 지금은 시장을 조금 최대한 감망하면서 제약 바이오 위주로만 대응을 조금 하거나 그게 아니면 단기적인 거래 그리고 나서 9월이나 10월쯤에 섹터 딱 보고 움직이면 그 섹터를 잡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시원하게 가주는 섹터,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는 섹터가 하나 나와주면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좀 편안하게 우리가 매매가 가능하든지 투자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좀 부재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발빠른 대응을 하시고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국내 IT 섹터들 움직이는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그럼 이제 앵커님 거래대금 상위 종목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을까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5개로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지금도 5%대 상승 탄력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을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업종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기차 판매량 회복이 중요할 겁니다. 일단은 그래도 오늘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건식 전극 공정 개발을 본격화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건식 공정의 경우에는 배터리 업계의 판을 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신한지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1.67%의 강세 흐름 신한지주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2027년까지 자기 자본 이익률이 10%, 주주 환원율은 50%, 자사주 5천만 주 감축을 목표로 해서 기업 가치를 재고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심이 점차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네이버를 살펴보겠습니다. 3%대 상승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플랫폼 인터넷과 관련된 종목에도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클로바X의 이미지 이해와 분석 기능을 추가하겠다라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또 충남교육청의 하이퍼 클로바X를 도입하겠다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T팜을 살펴보겠습니다. 5%대 상승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API 공급사 선정 효과가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의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14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주고 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11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EN셀입니다. 하락세를 뒤로하고 오늘은 상승세 그리고 상한가로 돌입한 모습입니다. 22,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호재 속에서 제약 바이오주 중에 하나인 이 종목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경우에는 난치성 희귀 질환 신약을 좀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관련한 주가 흐름도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 PB님 요 종목들 중에서 특이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사실 ST팜까지 포함해서 5개 다 나름대로 볼만한 이유는 지금 다 있죠. 뭐 개괄적인 설명을 하자면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그리고 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분석 처리 장치를 시장에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지난 지주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KB금융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을 끼고 있는 금융 지주사들은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라고 하는 것을 특정 기간마다 딱딱 받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꾸준히 받을 겁니다. 그 말은 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안 좋았었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네이버 관련된 리포트를 몇 개를 이렇게 저렇게 읽어보면서 느낀 건데 네이버가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잘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는 것은 무엇이냐? 카카오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에 수용하는 거죠. 앞으로 더 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들의 실적의 최근 몇 개 분기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정체가 되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다가 다행히 지금 반등이 잘 나옵니다. ENCell은 그 지난주에 이야기를 제가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신규 상장 종목은 접근할 때 가급적이면 당일 기준으로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서 마무리된 기업을 보시면 좋아요. ENCell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올랐고 ST판 같은 경우에는 생물보안법,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DMO 시장 기준으로 매출은 전 세계 4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2위가 중국의 우시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타격을 받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의약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ST펜 같은 경우가 수혜를 받으나 장기적으로는 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면은 나름대로 오른 이유가 조금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저렇게 올라가는 게 자꾸 무언가 모르게 불안하면서도 눈이 간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보니까 이게 주가가 박스권을 어쩌면 돌파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까라는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가가 많이 빠진 거는 팩트인데 업황을 우리가 놓고 보면 사실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숫자라든지 뭔가 기대할 만한 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증시가 조정받을 때 한 차례 빠지긴 했는데 또 저점단을 31만 자리 계속 지켜내다가 지금 올라온다라는 거. 결국 이제 가격이 우리에게 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향후 어떤 식으로 주가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갈지 여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수급적으로 외인들이 이제 꾸준하게 샀다 팔았다를 이제 저점권에서 하다가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좀 매수를 많이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2차 전지에 다시 부흥이 될 것이냐 좀 긴 관점으로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번에 저점을 잡은 31만 단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기차 사시겠습니까? 저는 차가 2대나 있어가지고 그래요? 사도 됩니다. 예. 전기차 주변에 물어보면 네. 살려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 좀 보류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그 약간 사실 좀 수도권이라든지 집값이 꽤나 좀 되는 데 있죠. 네. 그런 데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지금 못 들어오게 해요. 그렇죠. 막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문득 스쳐 지나가는 게 뭐냐면 셀업체란 말이에요. 셀업체가 전반적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야 되는데 LG엔솔만 잘 갈 수는 없어요. 삼성 SDI도 잘 가야 돼요. 지금은 유독 얘만 가요. 그럼 얘만 지금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하반기 기준으로 저도 제 주위에 몇 분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앞서 이야기하신 31만 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거는 오케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는 약간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관망하자 그런 이야기 드리겠고 전기차 판매량이 당분간은 감소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디에서 대체를 만들 것인가. 사실상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다 전기차거든요. 소비가 아마 줄 거예요. 현대나 기아가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이렇게 시장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섹터 혹시 대표님 계실까요? 일단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모멘텀 플레이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CDMO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수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단 뭐 주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엔셀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갔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그 생물보안법의 어떤 수혜를 입을지는 시간이 조금 더 놓고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이 기업도 CDMO 관련돼 있는 종목이고 유전체 분석 관련된 CDMO로 신약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가볍다 보니까 최근 네. 시장 트렌드가 시총 가벼운 종목들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기다가 신규 상장주들이 오늘 또 다 같이 움직이는 약간 그런 흐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기인해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 그런 관점으로 그냥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PB님께서 네. 관심 가지고 계시는 섹터 아니면 이제 종가에 좀 볼만한 종목들 이런 거 있으시면 좀 한번 풀어주시죠. 저는 건설을 우선은 가지고 왔습니다. 건설은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한 중순까지는 계속 안 좋다는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턴을 다시 쭉 하는 걸 보니까 이제 흐름은 바뀐다. 그럴 것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금리 인하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라고 해서 크게 딱 4가지를 꼽습니다. 하나가 건설이고요. 이유는 다른 게 없겠죠.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여력이 훨씬 쉬워진다는 거. 그걸 토대로 공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가 필수 소비재였어요. 그리고 하나가 유틸리티이고 마지막이 금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최근에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죠.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지금 59주인가 연속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기저에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리라고 하는 이 변수죠.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변수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 또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분명히 지금 나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몇 년 전에 비해서 달라진 게 있죠. 분양 가격이에요.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데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신규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었을 때 내게 되는 그 분양 가격이 주위 시세보다 높거나 큰 매력이 없습니다. 청약을 잘 안 하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세 차익이 다시 한번 나기 시작을 합니다. 청약 열기는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정부가 그린벨트에 대한 제한을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심리 자체가 부동산만큼은 그래도 규제가 덜하고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이 괜찮다. 많이 몰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GS건설 잘 갑니다. 하지만 역시나 건설은 그래도 현대건설이 아닌가. 힐스테이트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택지를 배정받는 금액 또한 혹은 그 양 또한 현대건설이 언제나 제일 많았습니다. 국내 1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올해 기준으로도 매출액은 33조 원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7,87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매출액 급증이 언제부터 나오느냐 그게 올해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턴을 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지금 나오는 거죠. 덕분에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의 대형 공사 또한 매출액 급증에 따른 이익이 개선이 되고 북미, 파나마, 플랜트에 대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것 또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수익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는 8월 5일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 10%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GS건설이라든지 또 대우건설에 비하면 덜 오른 측면이 있으나 시장은 지금은 꽤나 불안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조금은
적지만 건설 중에서는 대장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 수혜주 찾기 건설주들 중에서 지금 최근에 딱 눈에 띄게 강하게 갔던 게 HDC 현대산업개발하고 네. GS건설 두 기업 다 큰 문제가 있었던 회사들인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잘 가는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금리 인하에 우리 좀 관심을 가지고 본다라면 건설 섹터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인데 네. 이게 이제 그 기존의 금리를 인상했다가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이 올 때마다 네. 항상 가장 먼저 움직였던 섹터가 바로 부동산이에요. 네, 부동산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채권이 움직였고 그다음 네. 증시가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부동산이 분명히 또 수혜를 입고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뭐 말씀하신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도 그런 일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수혜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섹터 결국 이제 헬스케어가 지금 부각을 받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하게 좀 움직이는 테마, 뭐 액침 냉각, 네네.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그런 테마인데 결국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주도 섹터 없는 상황에서의 이런 플레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기존에 우리가 뭐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섹터들도 제가 봤을 때 한 차례씩 또 기회들이 다 오지 않겠나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유틸리티 쪽에서는 지금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원화가 강세입니다. 결국은 이제 원자재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싸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뭐 S오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강하게 올라가느냐 그런 흐름은 또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멘텀이 좀 더 뚜렷하게 있는 기업들이 더 잘 가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는 뭐 아까 앞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패스를 한다라면 역시나 저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끝까지 믿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 HLB가 강한 상승을 보일 때부터 이미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던 섹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결코 뭐 지금 낮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기업들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이를 추종해서 따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보면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또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CDMO에서 뭐 ST팜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신고가를 또 갱신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장중에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또 좀 전에 상한가를 출하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한 20몇 % 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보로노이도 지금은 18% 신고가를 달리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일단 주도 섹터는 우리가 제약 바이오라고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로 가장 강한 섹터라고 잡아놓고 여기에서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조정이 한두 차례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이쪽 섹터가 계속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처럼 이렇게 신고가 정고점을 돌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가 레이더를 조금 돌려보니까 많이 안 잡히던데 IMB 신규상 MBDX라는 종목이죠. IMBDX라는 종목이 이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에서 암 걸리신 분들 재발이 항상 걱정이신데 진단을 통해서 암 재발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뭐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요 혁신 의료기술 심사를 지금 현재 신청 중인데요. 미세 잔존암 탐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더 암 재발률이 높을지를 좀 빠르게 판단한다라면 사람들의 생존율이라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분명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7월 초까지 빠지다가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한 이후에 우상향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종가 관련해서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긴 관점이 되었던 짧은 관점이 되었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우리 양대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마감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브리핑 진행의 백선혜. 네, 함께하겠습니다. 장은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전반적인 양상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아쉽다였습니다. 전강 후 약의 장세로 양대 시장 모두가 마감하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양대 시장 처음에 시초는 모두 빨간불이었습니다만 점차 파란불로 전환이 되더니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을 해서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0.14%의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2697선, 2700선 아래에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700선에서 3포인트 정도가 모자란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지수의 부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0.84%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776선에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부진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수 역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현선물 모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별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업종을 먼저 체크를 해보니까요. 상승한 업종에는 전기 가스업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지역 난방공사의 상승률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먼저 살펴본다면요.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 가스업 전반의 영업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별 이슈를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난방공사의 경우 오늘 8% 급등 양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예측 제도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기도 했고요. 그 다음 단에 위치한 한국전력을 좀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4%대 상승 마감을 하면서 22,100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7일 연속 순매수 양상을 펼치기도 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여전히 요금 인상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진단은 했습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유가의 하락과 또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올해 4분기 이후에는 실적 상향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3%대 강세 흐름으로 53,300원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미수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오늘장 상승 기조 나타났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달에 위치한 대성에너지, 인천도시가스 역시도 모두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달에 위치한 업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에서도 오늘 빨간불이 짙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그 안에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항공주에서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항공주 오랜만에 강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환율은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에어에서 가장 큰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8%대 급등 양상으로 마감이 됐고요.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역시도 모두 3% 이상으로 상승 마감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해운주도 그에 따라 좋았습니다.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점차 조금 더 해운주 역시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하락한 업종, 코스피 시장 중심입니다. 하락한 업종 먼저 살펴보면 운수 장비 업종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살펴보다시피 역시나 조선 업종이 대거 포진을 해 있었습니다. 미국 당국에서 조선업 실효성을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업체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것인지 다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HD현대, 미포,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같은 업종들, 종목들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하락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오늘 시총 상위주 단에서 하락하는 종목들 보셨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을 했고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선과 전기 관련 업종까지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은일캐스터톡에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보다 3배가량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장중 한데 1% 넘게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 들어서는 조금 하락분을 반납한 채 마감이 됐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약 쪽은 그 와중에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3일에 상장을 알린 종목이었죠. 이 상장 당시에 따따블의 성공, 3배까지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오늘도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이고 또 CDMO 관련 종목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탁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 안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장 막판 들어서 이렇게 상한가 진입 후에 풀리지 않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20%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이 보여줬습니다. 10거래일 만에 반등세에 나서준 것인데요. 그 반등세가 너무나도 시원했습니다.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표착캠도 15% 넘는 강한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오늘 개별 호재가 있었어요. 유럽학회에서 전리선 암과 관련해서 후보물질 국내 임상 2상 종료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속에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였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업종은 오락 문화 쪽입니다. M83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역시도 최근에 신규 상장을 알린 종목이기도 하죠. 신규 상장한 그 당일에는 200% 가깝게 강한 불기둥을 뿜은 채 마감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6%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특수 시각효과 기업이죠. 사실 사업 특성상 영업이익에 있어서 흑자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M83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률이 10% 넘게 웃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꽤나 매력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4%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인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쪽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금속 쪽에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락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오늘 SG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짐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8% 가깝게 약세를 그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엮이기도 하죠.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로 엮이는데 사실상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7%가량 뒤처진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장비 쪽 하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계장비 쪽에서 특히 반도체 약세가 두드러지게 되면서 오늘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거든요.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7% 가깝게 그리고 테크인도 7% 가깝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에도 6% 약세를 그렸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약세를 그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래도 액침 냉각 쪽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내일장에선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